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는 맡으셔야 돼요. 일단 인재영입위원장이 아니고 인재위원장인데 요거는 민주당에서 이미 이해찬 대표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인재영입과 내부 인재 발굴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 인재영입이 아니고 인재위원장이고, 그리고 이거는 당대표의 당연직이라고 해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맡았죠?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가 맡았죠. 전 사무총장. 옷 갈아입고 다시 나타났어요. 점 찍고 나타났죠?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내에 몇몇 분, 늘 그 해당 행위를 하시는 몇몇 분과 국힘 쪽에서 뭐 완전히 뭐 이재명 사당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반발이 심하던데요. 원래 그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연직이고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기구에 있는 3인, 사무총장, 민주연구원장, 정책위 의장들하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의 장이다.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여기서 결정되는 게 구조가 아닙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 내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저 국민의힘이 이철규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앉혔을 때 의도는 우리가 간파를 했잖아요. 인재를 합치고 영입을 하면 공천 안 주기가 힘들어요. 그럼 만약에 검사 출신 또는 윤석열 지인들 주로 영입하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총선 기획단이나 사무총장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비명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쫓아내고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게 아니고 아는 사람 알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미 만들어진 당연직이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렇게 봐요.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만 뿐만 아니라 진짜로 당에서 오래 고생한 사람들 그런 케이스가 장경태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공천한 거. 저는요 제가 느끼는 게 초선들 특히 들어와서 못 모르고 잘못 영입된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 리스트업은 안 할게요. 민주당이 결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줍지 않게 무슨 직업별로 그럼 직업별로 저 뭐 인재 영입을 하면 한 500명 영입을 해야 될 걸 대충 카테고리만 나눠도 소방관, 경찰 출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잖아. 벤처하는 사람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고요. 문제는 저는 인재 영입보다 내부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 현장에서 정치적인 그 학습이 된 사람들이 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많이 합니다. 이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쪽 인재영입위원장하고 인재위원장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비교해도 위상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요. 국민의힘 인재영입이 엄청 어려울 거예요. 다 폭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인재라고 볼 것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들어가겠어요? 갑자기 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총선 출마했는데 다 떨어져. 그러면 만약에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윤석열 관계자들이 주로 공천이 돼. 그렇죠. 누가 가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쓰고 사실상은 공천위원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그 부울경, 영남 뭐 TK, PK 본인들 그 우세 지역인 곳에 낙점할 사람들 지정해놓고 이제는 심지어 비례대표까지 세대 날짜 아니 그러니까 나이 딱 정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뭐 외부에 보여지는 대로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겠다? 그래서 붙여진 증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언론들의 장난들 중에 하나가 용태설인데 김기현 용태설, 이재명 용태설이 같이 한 묶음으로 묶어요. 왜? 근데 김기현하고 이재명하고 위상이 같냐? 김기현은 여러분들 출마했을 때 그랬잖아요. 공천받기 위한 바지사장 역할이었다고. 용산 오다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김기현의 목적이 뭐겠어요? 본인 공천 한 선 더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여기에다가 언론 플레이 전나 하는 거지. 내가 다 해봤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냐라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김기현은 당선이 안전빵인 곳에서 1선 더 하는 게 목표고 이재명 대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 국가가 막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목표가 대선인 분이니까. 문제는 검찰이 지금 12월 달에도 무슨 영장 친다고 그러지 뭐 이런 게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서 써먹는 건데 김기현 영태론 나왔으니 이재명은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의 보도 내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또 다른 위상이 있는 거예요. 진짜 문자자 문자자. 이재명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서열 2위예요. 실질적인 서열 2위라고. 심리적 일이 심리적 아닙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잠깐 들어봐. 잠깐만. 실질적 2위, 네. 사실상 1위. 됐지? 아, 예. 근데 이뇨환이 눈치가 없는 건지 진짜로 오다인지 모르겠지만 이뇨환 혁신이가 지도부 친윤계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가라.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저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한다는 거 아니야? 그거 의심할 수밖에 없지. 거기다 검사 꽂으려고? 근데 이거 안 걷어들이고 있어. 아까 이재명 대표한테 정쟁 그만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죠. 결국 검사 꽂으려고 이뇨환이 오더받고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고. 김기현이가 선거 불출마를 시사했다? 웃기고 있네. 국회의원으로서 영광 다 이뤘다고? 뭔 영광이요, 당대표님. 그 영광. 철도 휘게한 영광. 근데 저는 김기현 대표는 불출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휘두르고 있는 이 칼날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 같고요. 실제로 들리는 얘기는 이전에 그 법비들, 특히나 뭐 판검사들에 대한 그 사정의 칼날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갈고 있는 곳이 검찰이다. 사실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평소의 정보들은 많이 취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지 했던 이유도 그 본인이 이렇게 걸릴 것 같은 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들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에 너 내려와 하면 그냥 내려오고 쉽게 그냥 수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선거 불출마를 시사한다 그랬으면은 관종인 김기현 스타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뭔가 했을 텐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질금질금 흘리는 거 보면 혹시 농대실에서 뭐 총리나 뭐 다른 거 장관 해라 그럴 수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주 되게 자연스럽게 국회의원들 용퇴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그럴 수도 아닌가. 있겠죠. 근데 정치인들은요 현역 국회의원이 최고예요. 4년 완전빵으로 갖고 있는 거. 근데 김기현 얘는 힘도 없고 뭐 들이댈 이것도 없고 뭐 개뿔도 없잖아요. 아니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김기현 당신의 신분을 보장해 줄 테니까 당대표에서 그저 여의도 출장소 역할이나 해라라는 게 김기현한테 주어진 임무였잖아요. 근데 눈치 없이 지금 김기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작업이 저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정도로 치밀한 놈들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장재훈이가 지금 세과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 버스 90대면요 꽉 채웠다는 가정하에 한 40인승이라고 치면은 49, 36 하면 3,600명이 주말에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소 리무진이면 25명. 그래도 2,000명이 넘어요. 44인승 버스 90대 회원 4천여 명 정도. 와, 그렇게 나왔어요? 약간 산악회라고 하는데 저 사진상에 흰옷 입은 사람이 장재훈이 악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전에도 예전에 대선 했죠. 앞두고도 뭐 엄청나게 세과시를 했는데 저는 저게 사실 정상적인 그 지역구 사람이라던가 국민의힘 모든 당원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저렇게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뭘까요? 동원이 쉬운 곳들이 그러니까 있죠. 이런 거 네. 있지. 비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기도 하고 사실은 장재훈하고 권성동은 친윤 계수도 견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윤석열 8위 하지 말고 다음에 불출마해라라는 이야기가 주로 대상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태경이 제일 먼저 뛰어내렸지만 장재훈이 있고 뭐 막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아요. 권성동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는데 니들부터 솔선수범해봐라 그러니까 장재훈이 갑자기 한 4,000명 동원된 행사를 치러 봐. 내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데 검사 출신들 내려와도 나 못 이겨 이런 느낌이잖아요. 세과시잖아. 그렇죠. 잘 되겠습니까? 왜 이런 게 있어? 윤석열 지킬 생각이 없는 거죠. 장재훈이나 권성동이가 대표적인 기회주의자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기억을 더듬어 드릴까요? 박근혜 탄핵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지지가 떨어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게 되면 또 김어준 뉴스공장 나온다. 내가 제 전 재산 건다. 씨발 진짜. 아이 욕 안 했다. 그런 애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면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현재 국회의원이야. 근데 이재명 대표 지켜야 돼. 내가 제일 먼저 이 선을 어떻게 하래? 네가 총선 안 나가면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그 공천을 믿을게, 진정성을 믿을게. 그것도 시스템 공천임에도 불구하고 저 안 나갑니다. 저도 안 나가죠 네. 그러면. 안 나가고. 근데 배지 근데 끝까지 안 불러주면 기분 나쁘겠지. 그러니까 끝까지 안 불러주면 기분 나쁠 것 같고 사람 심리가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지. 정권 바뀌었을 때 혹시 장관 불러줄까 하고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은 현역 국회의원을 최고로 쳐요. 왜? 불체포권도 있고 사전은 안전빵이니까요. 배지를 안 달아봐서 몰랐네요. 네, 세과시도 세과시지만 이 90대 버스 90대를 동원한 4,000명이 무려 동원된 행사에 다른 뭐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비용 문제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굉장히 쪽에서 일이 우려스럽습니다. 있었으면 벌써 선관위에서 아유, 난리가 네, 나도 아유, 났을 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와 저건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저쪽 당의 문제는 이제 사실상 지금 모습은요. 정권 집권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완주하면 3년 반이 남은 거예요. 총선이 코앞에 있죠. 정상적이면 독재를 떠나서 정상적인 저런 상황이면 여당은 분열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윤석열이 체리따봉하면서 내부 총질이나던 당대표 쫓아낸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준석이 시점이 다가오니까 제대로 이제 깃발 하나 세우면서 윤석열 때리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에 대해서 때리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도를 넘었다고 지금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무슨 김포 이전 같은 것들이 엮이면서 또 홍준표가 반대하고 인천 유정복이가 반대하고 충남 김태흠이가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이 흐름을 가져가지를 못해. 수도권 표심을 판을 흔들어 보겠다고 내놨는데 오히려 여론조사해 보면 60% 이상이 반대를 하는 아젠다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진 거란 말이죠. 홍준표가 지금 연일 이중수 편을 들고 있잖아요. 인요한이 왔는데 인요한 무한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만. 취지는 그런 거예요. 이준석 안 돌아갈 거다.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이준석 조리돌림했냐.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듣보잡일 거예요. 왜? 그 당의 당대표하고 대선 주자를 3번 했지? 당대표도 하고 대선 주자를 하고 3번 했단 말이에요. 걔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홍준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 지금 깝치는 애들이 있죠. 김기현부터 듣보잡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당직 맡고 있는데 다 듣보잡이란 말이에요. 윤석열부터 듣보잡 아닐까요? 정치 경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지지고 볶기 시작하면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완전 무너져요.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그 윤석열의 위세를 갖고 호가호위 하던 시기가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같은 사람, 이준석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흔들어대면 있잖아. 나는 김기현 상대 안 해. 이준석 센스는 그거예요. 인요한 너도 상대 안 해. 윤석열 상대할 거야.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어떤 폭발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냐면 총선 공천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는 거죠. 니 탓할 수 있거든. 김기현 탓하고 용산 탓하고 윤석열 탓하기를 하잖아요. 그건 필연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요? 그래야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나간다네, 이원웅 나간다네, 다음에 조웅천 나간다네 한 명 더 있었지? 공식적으로 나온 게?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 김종민, 이원욱, 이상민, 조웅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지금 아우팅한 거고 잠재적으로 한 몇 명 더 있겠지만 나가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가세요. 안 잡을 거예요. 지금 그 있잖아 박병석 의장이 불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돌아. 이상민이 탈당을 하면 그 지역에 원래 전 대전시장 허태정 후보가 지금 이경 대변인이랑 같이 지금 경쟁하잖아요. 박병석 지역구로 허태정 간다는 소문이 바다해. 그럼 이상민을 이경. 그리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최민희 의원님이 방송에 사퇴하고 이제 이쪽 나가시니까 그래서 견제할까 그런 준비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어찌됐든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분화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보다 더 흠결이 많은 사람들의 조합이라서 그 분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례제도도 병립형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후퇴하는 거거든요. 이전으로. 그렇게 되면 양 당이 아주 극화돼서 싸우게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어디로 표를 줘야 될지 잘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 나가서 제3지대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힘들 것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쉽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 나가서 선거하기 힘들고요. 평화시에 프레임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운영을 했어라면 먹힌다면 그게 통해요. 근데 최소한 지지층이나 중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재명 진짜 억울해 보인다 일단. 기각이 준 효과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저 뭐 이균영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동관 뭐 나머지 검사 2명 노란봉투법 방송상법 이런 걸 통과시킬 때 오히려 지지층과 중도층이 더 모인다는 시뮬레이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저 사람들 나가가지고 그냥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협박용으로 최소한 비명들이 친명들이 우리 지역구 와가지고 나랑 경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말했잖아. 진심으로 중요한 건 나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건 두 번째라니까요. 민주 세력 전체가 민주 세력다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이 돼도 진짜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좀 부족했다고 느꼈던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들어가지고 완전한 개혁으로 가려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부터 똘똘 뭉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그중에 또 수박 나오면 어떡하냐. 그건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윤석열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나와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있다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 이 사람 찍어 해서 그런 공천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반민주적. 뭐 저 진석권이든 또 현근택이든 경쟁의 뭐 이경이든 세계가 누구든 이재명 대표가 찍어준 지역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현역으로 경쟁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의정 보고서 같은 거 내잖아요. 당원들 명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지금 아직도 정치 신인들은 못 갖고 있잖아요. 그 경쟁을 하는데 평상시 때 한 4년 동안 내부 총질만 하고 의정 활동이나 공약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더니 낙제점이야. 이제 와서 억울을 끄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나도 또 니들처럼 안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새날을 까 이제. 새날이 부족한 것처럼. 아까 댓글창을 보니까 몇몇 분이 민주당 이동관 그리고 뭐 손준성 뭐 이종섭 검사 탄핵 불발 뭐 이러면서 유유하셨더라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된 것이고요. 새롭게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원으로서 오늘 약간 관전 포인트는 그냥 오늘 되게 멋지게 싸워준 민주당 국회의원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민주당 싫어 이재명 싫어 하고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국진당은 정말 완전히 팝콘각이네요.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들고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어디 가서 호스는 어디 가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나를 비춰줘야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댓글창에 김인호님 고맙습니다. 김영일님 남영희 위원장님 거시기 뭐냐 포나상님 어머님을 양양자 지역구에 구혈력 공천해드리면 어찌요. 어머니 화이팅. 왜 우리 어머니를 사지로 면허달라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새날 물러갔다가, 새날은 오늘 방송은 뒤에 없고요. 이따가 7시에 정봉주 TV로 가시면은 오늘 재밌는 거 많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